왜 동포사회에서 최청한 씨에 대한 지원이나 자원봉사 이런 게 이렇게 하나도 없었냐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 안녕하세요. 호주 이슈다 수박 겉핥기. 오늘도 한국일보 편집인 고직순 편집인님 모시고 인터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무더운 날 오시느라고. 너무 더워요. 38도인가요, 오늘? 그래도 다행히 여기는 그나마 에어컨이 있네요. 오늘은 어떤 얘기 할까요? 네, 뭐 우리가 2주 전에 네. 그 최청한 씨 그 가석방 심리 네. 얘기했습니다만은 다행히 네. 예, 그나마 다행인 거는 12일 날 네. 가석방이 허용이 됐죠. 네, 그래가지고 네. 이제 최청한 씨의 현재 근황과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 조금 한번 얘기하고 네. 그때 이제 12일 날 가석방 심리에서 이제 판사도 여성이고 이쪽 검사 쪽도 여성이었어요. 두 분. 예, 그 여성 판사가 이제 조건을 아주 엄격하게 24개의 조건을 붙여서 네. 가석방 베일을 허용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사실상 가택연금이죠. 하우스 네. 어레스트 상태로 조건이 가장 큰 조건이 이제 거처 집에서 반드시 머물러야 되고 통금도 있고요. 9시부터 밤에 아직까지 통금도 물론 있고 그리고 외출도 못 합니다. 외출은 하루에 2번 못 하는데 통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글쎄요. 여러 가지 안정은 다 붙여놨죠. 그래서 네. 뭐 하루 2번씩 경찰서 지금 이제 시드니 서부 쪽에 이제 그 집도 안타깝게도 최청한 씨가 재정적으로 이혼 상태고 뭐 숙소도 별로 없었어요. 거주지도 그래가지고 최청한 씨를 돕는 트로츠키스트 플랫폼 공산주의자 단체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우리 집을 제공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허용이 된 겁니다. 네. 그 보석할 때 그 영치금하고 네. 슈리티라 그러죠. 베일 슈리티하고 거처 제공이 없으면은 데리고 가라도 못 데리고 가는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우리 한인은 아니지만 그 지지자들 중에 한 분이 자기 집을 제공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7만 불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영치금을 내야 됩니다. 보증을 쓰는 건데 물론 이 돈은 최청한 씨가 보석 조건 이상 없이 다 해서 재판이 끝나면은 돌려줍니다. 근데 이제 보석 조건을 어기게 되면은 국고로 몰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있는데 그 돈도 그 공산주의자들하고 또 최청한 씨를 돕는 단체 중에 그 호주 북한 그 우호 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제오련 같은 데인가요? 제오련하고도 다릅니다. 제오련은 네네. 이제 그 동포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단체고 이거는 이제 순수한 호주인들 중에 뭐 이념적으로나 아니면 또 경제적인 이유로 북한하고 좀 우호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예. 그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단체의 회원들이 아마 제 생각으로는 모금운동을 해가지고 거의 7만 불을 모았습니다. 쉽지 않은 돈들이죠. 특히 공산주의 지지자들 중에 거의 70, 80% 이상은 다 우리를 얘기하면 블루칼라 노동자들이거든요. 없는 돈에서 다 이렇게 7만 불을 거뒀는데 또 변호사까지도 다 그 사람들이 지원을 했고 그래서 다행히 가석방이 됐고 건강한 비교적 그래도 지금 가석방 상태에서 가택연금이지만 지금 건강 추스리면서 내년 2월 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재판이 2월로 재판이 잡혀 있는데 유사시를 고법에서 하죠. 잡혀 있는데 지난번 이제 가석방 심리 때 그 여성 판사가 우스운 얘기를 하나 한 게 그 검사 측에다가 여러 번 바뀌었던 것 같아요. 최청한 씨 사건이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하니까 벌써 담당 검사가 여러 명 바뀌었는데 제발 검찰 측에서 프로퍼하게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재판이 시작하자는 얘기를 검찰 측이 당부사항으로 했는데 참 이거는 어떤 면에서 그동안 얼마나 준비가 소홀히 부족하고 재판에 대해서 준비를 안 했다는 얘기는 결국 증거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소유지가 쉽지 않았다는 건데 그리고 또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었고 오죽하면 판사가 이런 당부성의 얘기를 검찰 측에 얘기할 정도로였다면 잘하자잉 뭐 이런 거죠. 부실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검사가 그 가석방을 반대하면서 한 얘기 중에 참 우스꽝스러운 얘기 하나가 그 최청한 씨를 가석방 시켜주면은 여기 북한 대사관도 없으니까 북한을 동조하는 중국, 뭐 러시아 스파이들이 최청한 씨를 몰래 해외로 빼들릴 것 같다, 망명시킬 것 같다 하는 이런 참 소설을 썼는데 참 이렇게까지 우리가 북한이나 북한에 대해서 또 다시 말해서 최청한 씨의 실체에 대해서 최청한 씨가 30년을 호주에 살아온 지난 어저께 16일 날로 최청한 씨가 62세 생일이 맞았습니다.
최창한 씨 30년 여기서 지나온 기록을 보면은 이 사람이 뭘 했다는 게 다 드러날 텐데요. 마지막 직업은 그냥 북한 왔다 갔다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와이드 호스피탈에서 청소했었습니다. 호스피탈 클리너 했습니다.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했던 거라든가 자격 보면은 할 수 있는 예측을 할 수 있을 텐데 아무리 스파이 혐의가 있고 뭐 북한을 돕는 그런 혐의가 있더라도 정말 초등학생도 우습게 볼 만한 그런 소설을 써가지고 검사가 그 가석방을 반대하니 판사는 또 그냥 무시할 수 없고 동조하는 척 하면서 그 대신 아주 심한 조건, 보통 가석방 조건에 한 10개 정도 조건을 붙이는데 24개라고 하는 가혹한 조건을 붙여가지고 사실상 가택연금을 시키는 걸로 해서 가석방을 아마 가석방 허용한 배경도 저희가 줄곧 떠들어온 얘기입니다. 바로 호주에서 같이 선진국에서 3년을 재판 없이 다시 말해서 유죄 판결 없이 중범죄 교도소에 가둬뒀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난센스 인권 유린이거든요. 이거를 국제사회나 어디서 호주가 정말 망신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이걸 계속 갈 수가 없으니까 연장하다가 이제는 풀어줬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2회 외출 경찰서 가서 보고해야 됩니다. 2번 오전 오후 나 여기 있어 도망 안 가고 있으니까 이상 없다는 거 보고해야 되고 약간 전자팔찌 뭐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느낌. 그리고 인터넷도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필요한 거에 대해서만 하고 인터넷에서 예를 들면 뭐 조건 중에 하나 보면은 무슨 암호화, 음호화 이런 거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을까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터넷도 못 쓰게 하고 경찰 측에서 제공하는 전화만 써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최창한 씨하고 통화하거나 얘기하면은 100% 다 도청도 하고 경찰에 보고가 들어가서 다시 말해서 사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보수 조건에는 허용이 되는 얘기지만 호주 인권법상에는 굉장한 이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그런 조건들이 지금 24개가 붙어 있어요.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고 병원도 못 가고 당뇨가 수치가 높아가지고 사실 또 최창한 씨가 메모리 로스로 좀 고생을 했어요. 기억을 또 못하고 최근에 있었던 일들도 기억 못하고 해가지고 뭐 검찰 측에서는 꾀병이라고 하실지 몰라도 저기 롱베이 제일 의무실에서 상당히 들락날락거리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교도소 병원이라는 게 치료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자유의 몸이 일단 가택연금이지만 교도소가 아닌 거 되니까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서 좀 많이 이제 건강이 회복되려고 봅니다. 무슨 유엔이라든가 호주에서 내세우는 그런 뭐 대북 제재 이런 법을 이게 어떤 면에서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식으로 굉장히 오해가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법이거든요. 최근에 해외 간섭법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그 멜번에 있는 중국의 그 지도자 굉장히 유명한 30년, 40년을 호주 정부에서 다문화주의 내세우니까 중국 커뮤니티와 호주 우호를 증진하라고 권장했잖아요. 나름대로 그 사람 우호 증진하고 나름대로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는 어느 우호 증진했는데 중국 대변에 갔네? 간첩으로 집어넣을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모순이 있는 거거든요. 어디까지가 우호 증진이고 어디까지가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법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특히 저희가 한인도 마찬가지죠. 통일운동에도 모두 할 때 한국 정부 이익 대변하면은 나중에 호주 정부가 봐서 너희 남의 나라 이익 대변하네? 너 교도소 좀 가야 되겠다.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법을 알고 대처를 하고 잘못 적용하는 경우에는 강력하게 커뮤니티에서 항의를 하고 다시는 못하도록 한편에서는 다문화주의 권장하면서 우호 증진하고 하라 그러면 한편에서는 그거 열심히 해왔더니 이제는 당신 간첩이야?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거는 정말 우리 이민자들로서는 나라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생각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최창한 씨 사건하고는 좀 다른 케이스지만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의식을 갖고 동포가 희생자가 나왔다는 것도 있습니다만 의식을 갖고 알고 정말 예의주시하고 모니터 해야 됩니다. 이런 건. 최창한 씨가 분명히 한국 교민사회에도 요청하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 아직 이제 직접 우리가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추후에 뭐 한인회든 아니면 지지자든 아니면 뭐 어떤 측면이든 좀 뭐 아직은 저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는 얘기 들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최창한 씨하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신문에 나가면서 여러 건의 이제 이메일과 전화 뭐 그런 것을 저희가 받고 했는데 그 중에 상당수의 얘기들이 뭐 10통 정도 됩니다. 상당수의 얘기들이 왜 동포사회에서 최창한 씨에 대한 지원이나 그 자원봉사 이런 게 이렇게 하나도 없었냐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 공산주의자들이 아니고 최창한 씨는 동포사회에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휴머니즘 차원에서 도울 수 있지 않냐. 네. 모금운동도 필요하고 네. 국선 변호인이 형편없다면은 일반 우리가 모금해서 변호사도 좀 쓸 수 있게끔 하는데 왜 그런 게 없었나는 안타까운 얘기들이 있는데 저도 뭐 제가 뭐 답변할 상황은 아닙니다만 저도 같이 그런 게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좀 굉장히 좀 자괴감도 느끼기도 네. 하고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는 가석방이 됐으니까 내년 2월 달 재판을 앞두고 네. 동포사회에서 제대로 재판할 수 있도록 좀 법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길도 좀 마련해 보고 네. 그런 것도 한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또 다음 소식도 나중에 좀 네. 계속 전해주시면 예, 좋을 예. 것 저희 같고요. 계속 모니터하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